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등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자들은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 지키는 숨은 영웅, 산불 진화일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인데요.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2일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조 원으로 5천억 원은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3천억, 자치구 2천억, 총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규모는 총 1조 원입니다. 33만 5천 개 업체, 70만 명의 시민 등 위기에 빠진 서울의 100만 업체 및 개인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사각 업종입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체 27만여 곳에는 업체당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지원금 50만 원을,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를 위해서는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오는 25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 밀집 지역 양천구. 전체의 70%가 아파트 등 주거지입니다. 지역 유권자의 관심 역시 부동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이 집 문제니까 집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활의 질이 좀 좋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꾸만요. 그죠? 교통 문제 해결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탄력을 받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사업. 일부 유권자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막 사람 지하철 타려면 오후선에 타려면요 말도 못해요. 신정역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 치이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들어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속하게 진행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과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등 양천의 오래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좀 자주 있고 낮에도 좀 신경을 쓰면은 소음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아무래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지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좀 보완책으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러면 조금 좀 뭐 그런 큰 넓은 땅이 이 안에가 그 차량 기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생길 때는 여가 완전히 변두리 촌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전을 해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 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 학대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잘 해결을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그게 많이 어린이 학대가 피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의 미래가 달려있는 4월 7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누굴까?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 60여 곳의 간판 등을 고쳐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 예술가가 오래된 가게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은평구는 지역 예술가 23명을 모집해 가게 60여 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카페와 음식점 등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게로 지원금은 가게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민관 협력 사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담아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담당 등 현장 실무자들이 방역 관련 업무 수행 중에 체득한 개선 사항들도 담겨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백서의 특징은 시행사업 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는 달리 현장 대응 과정 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 건강힐링문화관이 지난 8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양천구 건강힐링문화관 권정옥 주임 화상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임님, 양천구가 이 문화관에 대해 건강힐링복지 원스톱 복합시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힐링문화관은 건강, 힐링, 복지, 그리고 문화가 담겨있는 건강, 힐링, 복지, 복합시설이에요. 지하 1층은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력 단련,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모자 건강 증진센터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각종 모성 의료비 지원 안내 및 난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아이원센터가 있어요. 아이원센터는 연령별 맞춤 건강 스크리닝 및 어린이들이 직접 신체와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일부와 3층에는 건강힐링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건강힐링센터에서는 구민들의 충분한 쉼과 그리고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공간에 자연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통합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힐링 문화시설입니다.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에 편백 건식 조교기와 편백 건식 사우나도 함께 운영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힐링의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개관한 지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소함을 느끼실 텐데도 정말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개관식을 준비하면서 건물에 대한 홍보에만 집중을 약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지금 저희가 가져야 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알리려 진행했던 그런 원데이 클래스와 특강을 참여하신 그 주민분들이 굉장한 만족도를 보이셨어요.
힐링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서 우선 수강하셨던 분,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서 그런 니드가 있으셔서 직접 찾아오셨던 분, 그리고 집 옆에 생겼길래 한번 궁금해서 찾아오셨던 분 등 다양한 이유로 원데이 프로그램과 특강에 참여하셨었는데요. 이 분들 다 수업을 마치시고 저희가 여쭤보니까 힐링 프로그램이 가지는 가치를 매우 높게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네들 삶에 너무나 필요했던 것들이었다면서 좀 그 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내보이셨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힐링 치유 프로그램이 그럼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건가요? 그럴게요. 우선 건강문화관의 힐링 프로그램은 헤빗이라고 불러요. 헤빗은 HAB 그리고 IT 이렇게 헤빗이라고 부르는데, 헤빗은 힐링의 H, 그리고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어웨어니스의 A, 그리고 웰빙의 B, 그리고 인디스 이렇게 약자를 딴 명칭이에요. 헤빗은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의미, 그리고 따뜻하고 밝은 햇빛이 우리 삶에 스며든다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치유와 알아차림, 웰빙이 건강 힐링 문화관 안에 있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강 힐링 문화관의 헤빗은 명상, 상담, 심리, 예술 치료, 그리고 예술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십니다. 심리학, 상담학, 예술 치료학, 마음 챙김 이론 등의 학문적 기초하에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예술적 기량 향상과 체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관찰, 그리고 자기 인식, 내면의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과 힐링 또 복지라는 키워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건강힐링문화관 권정욱 주임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푸르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훨씬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인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0m/s, 25m/s 하면 거의 태풍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 때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가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봄철이 되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골고리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양천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은 3세에서 7세 유아들이 식물, 곤충놀이, 흙놀이 등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50여 곳으로 양천구청 공원 녹지가로 사전 예약 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용왕산과 신정산,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 6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관동 한옥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과 함께 한옥마을, 진관사,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에 있는 한문화 체험지를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평면식 주차장으로 대형 버스 2대, 나눔카 전용 3대 등 1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이달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마을 역사 찾기 전시회에 선보일 기록물을 찾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마을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 대상은 마을 축제, 마을 행사 등 마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마을 관련 발간물 등 양천구의 역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양천 주민 누구나 원본이나 사본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기록물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양천구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지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5일 은평성모병원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 진료와 치료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모병원은 아동학대 조사 관계기관이 전문적인 진료 등을 요청할 경우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진료와 진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가량 남았습니다. 수건 사업이 해결되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다양한 사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사전투표부터 4월 7일 본투표까지 신중한 고민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